한 노숙자 소녀가 손흥민에게 도움을 청하며 뜻밖의 깨달음을 얻은 후 과감히 행동에 나서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비가 내리는 서울의 늦은 밤, 손흥민은 미친 듯이 병원 복도를 달리고 있었다. 간호사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3층 응급실에서 스피커를 통해 그의 이름이 호출되는 소리가 들렸다. 손흥민 씨, 응급실로 와 주십시오. 손흥민 씨, 이 이야기가 당신의 관심을 끌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30분 전에 받은 전화가 울렸다. 어린 지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접수대를 지나 곧장 응급실로 향했다. 지수야. 손흥민이 응급실 문을 열자마자 외쳤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침대 주위에 모여 있었고 심장 모니터의 경고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지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산소 마스크가 그녀의 입과 코를 덮고 있었다. 머리는 이미 치료를 위해 삭발된 상태였다. 당신이 손흥민 씨세요? 한 의사가 물었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의 손을 잡으려고 다가가려 했지만 의사가 그를 막았다수. 지금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손흥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강대교에서 차 사고가 있었어요. 지수가 음주운전자에게 치였습니다. 내부 출혈이 심각해요. 손흥민은 벽에 기대어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필 오늘, 하필 이 시간에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라는 간호사의 요청을 간신히 들을 수 있었다. 그가 펜을 쥐려 할 때 지수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그녀가 눈을 떴다. 손흥민 씨,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손흥민은 병상 옆으로 달려갔다. 지수야,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지수는 힘겹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의 다음 말은 손흥민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저 김 선생님을 봤어요. 그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손흥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 선생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1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그들이 함께 있었던 그 날, 그가 저지른 실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기 위해 한 거짓말들. 수술실 준비됐습니다. 간호사의 외침이 그의 생각을 끊었다. 의료진이 지수의 침대를 밀기 시작했고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다. 수술실 문이 닫히면서 손흥민은 폭풍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을 보자 박 원장님이라는 단어가 떠 있었다. 손흥민 씨, 서울고아원의 박 원장입니다. 지수의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김 선생님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손흥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1년간 묻어두었던 비밀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다. 1년 전 여름 서울의 거리는 무더위로 가득 찼다. 손흥민은 리그 경기를 마치고 휴가차 한국에 돌아와 있었다. 그는 자선 행사의 일환으로 지역 고아원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날 아침 손흥민은 서울 외곽의 작은 고아원에 도착했다. 아이들은 그를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 중에는 지수도 있었다. 10살 정도의 작은 소녀로 밝은 눈과 짧은 머리카락이 인상적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손흥민은 고아원 원장인 박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수라는 소녀가 있던데 왜 머리가 짧은가요? 손흥민이 물었다. 박 원장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지수는 6개월 전에 진단을 받았어요. 백혈병이에요. 치료 비용이 문제죠. 우리 고아원의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손흥민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제가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수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돕고 싶어요. 박 원장님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날부터 손흥민은 정기적으로 고아원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수와 가까워졌다. 그녀의 용기와 밝은 미소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지수의 주치의는 김 선생님이었다. 40대 중반의 헌신적인 의사로 소아암 전문가였다. 그는 지수의 치료 계획을 세웠고 손흥민에게 모든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손흥민 씨, 지수의 상태는 심각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시간이 주어진다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치료가 진행되면서 손흥민과 김 선생님은 자주 만났다. 그들은 지수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친구가 되었다. 김 선생님은 손흥민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언젠가 저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병원을 세우고 싶어요.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요. 손흥민은 그 꿈에 감동받았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그해 가을, 지수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그녀는 긴급 수술이 필요했고 김 선생님은 밤낮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 손흥민도 가능한 한 자주 병원을 방문했다. 어느 날 밤, 손흥민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이 지수의 병실 밖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김 선생님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손흥민이 물었다. 지수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우리는 실험적인 치료를 시도해야 할 것 같아요. 실험적인 치료라니요? 김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다. 제가 개발 중인 새로운 프로토콜이에요.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지수의 유일한 희망일 수 있어요. 손흥민은 망설였다. 위험은요?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지수가 한 달을 넘기기 어려워요. 손흥민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는 지수를 구하고 싶었지만 실험적인 치료는 그녀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었다. 다른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흥민이 물었다. 김 선생님은 눈을 피했다요. 솔직히 대부분은 반대해요. 하지만 저는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결국 손흥민은 동의했다. 그는 지수의 법적 보호자가 아니었지만 치료비를 지불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의견은 중요했다. 치료는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수의 상태는 안정되었고 그녀는 심지어 앉아서 손흥민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한 달 후 재난이 닥쳤다. 지수는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고 그녀의 신체는 치료에 심각한 부작용을 보였다. 김 선생님은 밤새 그녀와 함께 있었지만 아침이 되자 나쁜 소식이 전해졌다. 뇌에 손상이 있어요. 그가 손흥민에게 말했다. 치료가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손흥민은 분노했다. 당신이 그랬잖아요. 이것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김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틀렸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그들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손흥민은 김 선생님을 비난했고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당신은 의사면서 어떻게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어요? 지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손흥민이 소리쳤다. 저도 그녀를 구하고 싶었어요. 김 선생님이 말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다른 의료진들이 그들을 말리려 했다. 혼란 속에서 김 선생님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그의 머리가 복도의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다. 피가 바닥에 흘렀다. 의료진들이 그에게 달려갔지만 너무 늦었다. 김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충격과 공포 속에서 손흥민은 그 자리를 떠났다. 병원 CCTV는 그들의 논쟁을 기록했지만 손흥민이 김 선생님을 밀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그것이 사고라고 증언했다. 경찰 조사는 진행되었지만 손흥민의 명성과 영향력 덕분에 사건은 신속하게 마무리되었다. 공식적으로는 불행한 사고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손흥민의 마음은 결코 평화를 찾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김 선생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느꼈다. 더 나쁜 것은 지수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뇌 손상으로 인해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의식 없이 보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 지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그녀의 첫 마디는 김 선생님이었다. 지수의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손흥민은 병원 대기실에서 밤을 새웠다. 그의 에이전트인 임 씨가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지수가 어때? 그가 물었다. 아직 수술 중이야. 가을. 씨는 그의 옆에 앉았다. 그는 항상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가 언론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봤어. 손흥민은 그를 노려보았다. 지금 그게 중요해? 당연히 중요하지. 내 이미지는 내 경력의 일부야.
김 선생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 그건 사고였어. 손흥민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임 씨는 한숨을 쉬었다. 물론이지. 하지만 언론은 사실보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좋아해.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심했고 이전에 뇌 손상과 결합되어 상황이 복잡합니다. 지금은 혼수 상태입니다. 손흥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언제 깨어날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며칠일 수도, 몇 주일 수도 혹은 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지수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손흥민은 고아원을 방문했다. 박 원장님은 그를 조용한 사무실로 안내했다. 김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그녀가 물었다. 손흥민은 불안하게 의자에 앉았다. 지수가 뭐라고 했나요? 사실 지수는 지난 몇 주 동안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그녀는 김 선생님을 보았다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그와 대화를 나눴다고도 했죠. 손흥민의 손이 떨렸다. 어떤 대화요? 그녀의 말에 따르면 김 선생님은 진실이 알려져야 한다고 했대요. 그가 지수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손흥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수가 환각을 보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것이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 손흥민 씨, 박 원장님이 계속했다. 김 선생님의 죽음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그는 목을 가다듬었다. 그건 인후 사고였어요. 우리는 논쟁을 했고 그는 넘어졌어요. 박 원장님은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CCTV 영상을 본 사람들 중 일부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그를 밀었다고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손흥민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순간의 기억이 흐릿했다. 그는 정말로 김 선생님을 밀었을까? 분노와 혼란의 순간에 지수는 김 선생님의 죽음 이후로 계속 악화되었어요. 박 원장님이 말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고 너무 불공평해요. 손흥민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지수를 돕고 싶었지만 오히려 그녀의 상황을 악화시킨 것 같았다. 고아원을 떠나면서 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김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자신의 책임에 대한 진실. 병원으로 돌아온 손흥민은 중환자실로 향했다. 지수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수야, 미안해.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김 선생님은 그는 너를 구하려고 했어. 그리고 내가 그를 막았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내가 그를 밀었어, 지수야. 그것은 사고였지만 내가 통제력을 잃었어.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진실을 숨겼어. 내 경력과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그때 기적처럼 지수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그녀의 눈꺼풀이 떨렸고 마침내 눈이 떠졌다. 손흥민 씨,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지수야, 네가 깨어났구나. 손흥민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외쳤다. 지수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김 선생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진실을 말할 거라고. 그리고 그가 맞았네요. 손흥민은 혼란스러웠다. 지수야, 김 선생님은 그는 돌아가셨어. 콩 달아요. 지수가 말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저와 이야기해요. 제 꿈에서요. 그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손흥민 씨. 그는 단지 진실을 원했어요. 손흥민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의 망상일까? 아니면 뭔가 더 깊은 것일까? 그리고 그는 당신이 그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지수가 계속했다. 아픈 아이들을 위한 병원을요. 손흥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김 선생님의 꿈에 대해 지수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 그녀가 어떻게 알았을까? 다음 날 손흥민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참석했다. 임 씨는 이것이 미친 짓이라고 말했지만 손흥민은 결정을 내렸다. 여러분, 오늘 저는 1년 전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방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김준호 의사의 죽음은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 씨가 그의 소매를 잡아당겼지만 손흥민은 계속했다. 우리는 그날 밤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제가 후원하던 지수라는 소녀의 치료에 관해서였죠. 분노의 순간에 저는 통제력을 잃었고 김 의사를 밀었습니다. 그가 넘어졌고 불행히도 그의 머리가 벽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격렬하게 터졌다. 저는 그 이후로 진실을 숨겨왔습니다. 제 경력과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김 의사의 가족에게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손흥민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또한 저는 김 의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제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할 것입니다.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전문 병원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그의 이름을 따서 김준호 어린이 병원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손흥민은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진술을 제공했다. 법적 절차가 시작될 것이고 그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수의 상태는 놀랍게도 빠르게 호전되었다. 의사들은 그것을 의학적 기적이라고 불렀다. 손흥민은 매일 그녀를 방문했고 그들은 김 선생님과 그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의사였어요. 지수가 말했다. 그는 항상 우리 모두를 도우려고 했어요. 그랬지. 손흥민이 동의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꿈이 현실이 될 거야. 법원은 손흥민에게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과실치사의 혐의로 1년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그의 축구 경력은 타격을 입었지만 대중들은 그의 솔직함과 책임감에 감동받았다. 김준호 어린이 병원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손흥민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많은 유명인들과 기업들이 기부에 동참했다. 병원은 최첨단 시설과 최고의 의료진을 갖추게 될 것이었다. 지수는 병원의 첫 번째 환자가 될 예정이었다. 그녀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고 있었고 의사들은 그녀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개원식 날 손흥민은 지수의 휠체어를 밀며 새 병원으로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김 선생님의 가족들도 참석했다. 손흥민은 그들 앞에 서서 간단한 연설을 했다. 오늘은 슬픔과 후회에서 희망과 치유로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김준호 의사는 이 병원을 통해 계속해서 아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의 정신과 비전은 이 벽과 복도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손흥민은 김 선생님의 아내에게 다가갔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의 남편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아내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이해도 있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준호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손흥민은 눈물이 그의 눈에 고이는 것을 느꼈다. 용서. 그것은 그가 감히 바라지 못했던 선물이었다. 그날 밤 병원의 옥상에서 손흥민은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아래에서 반짝였다. 지수가 휠체어를 타고 그에게 접근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그냥 생각 중이야. 무슨 생각이요? 인생이 얼마나 이상한지에 대해. 그가 대답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는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12살의 나이에도 그녀는 이미 많은 것을 겪었고 이해했다. 김 선생님은 모든 것이 이유가 있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나쁜 일들도요.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맞아. 때로는 우리가 가장 어두운 순간을 지나야만 빛을 볼 수 있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수가 물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 우리는 김 선생님의 꿈을 현실로 만들고 너와 같은 많은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지수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밝은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저도 도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손흥민이 대답했다. 네가 이 병원의 중요한 부분이야. 그들은 함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손흥민은 오랜 시간 동안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그의 죄책감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그를 짓누르는 무게가 아니라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2년 후 김준호 어린이 병원은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소아암 치료센터 중 하나가 되었다. 지수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병원에서 어린 환자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강한 정신은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손흥민은 공식적으로 은퇴하고 병원의 운영에 전념했다. 그의 명성은 회복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솔직함과 변화에 감명을 받았다. 그는 정기적으로 고아원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그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했다. 김 선생님의 가족들은 병원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그의 아내는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이끌었고 그의 딸은 의대에 진학하여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한 가을날 병원 정원에서 열린 작은 기념식에서 손흥민은 새로운 병동의 개관을 발표했다. 이 병동은 특별히 말기 환자들을 위한 것으로 그들에게 최대한의 편안함과 존엄성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구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김준호 의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지수는 그의 옆에 서 있었다. 이제 14살이 된 그녀는 건강하고 활기찼다. 그녀의 암은 완전히 사라졌고 의사들은 그것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제가 처음 손흥민 씨를 만났을 때 저는 단지 도움이 필요한 아픈 아이였어요. 지수가 말했다. 그는 저에게 희망을 주었고 이제 저는 다른 아이들에게 그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기념식이 끝난 후 손흥민과 지수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울의 정영을 바라보았다. 가끔 김 선생님을 여전히 보나요? 손흥민이 물었다.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아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들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인생은 참 이상해요. 지수가 말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가장 밝은 빛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손흥민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내 말이 맞아, 지수야.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들은 함께 병원으로 돌아갔다. 복되는 웃음소리와 희망의 기운이 가득했다. 김준호 의사의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었고 그의 따뜻한 미소는 모든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손흥민은 잠시 멈춰서서 그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그가 속삭였다. 당신의 용서와 당신의 꿈 덕분에 우리 모두가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서울에 밤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병원의 벽 안에서 빛은 계속해서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길을 비추어 줄 것이다.